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원래 있던 그 팀 아이유처럼 한 몸으로 움직이던 직원들 30명이 한꺼번에 다 나가버렸습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양아치 사건들 너무 많다 보니까 카카오 하이브 가는 이유가 있다, 뭐 대형 가는 이유 무조건 있다, 중소돌은 시작도 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중소돌도 진짜 능력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라면 늘 추천합니다. 양아치 사태를 보고 너무 대형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물론 대형 가면 제일 좋죠. 그런데 또 대형이 아닌 경우에 무조건 최악이다, 우리 아들 딸이라면 중소 들어가면 안 보낸다, 막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소의 이상한 대표들이 조금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건 어딜 가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랑 중소를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마 엔터밖에 없을 겁니다. 삼성 갈래, 삼성이랑 비슷한 거 만드는 중소 갈래 하면은 당연히 다 삼성 간다고 하잖아요. 엔터 쪽은 그게 열악함이 극과 극이라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 어딜 가나 대기업에 가는 게 좋지만 중소돌이 잘 돼야, 중소돌이 많이 나와야 경쟁력이라는 게 결국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기업이라고 마냥 좋은가, 요즘 SM, YG, JYP보다 카카오 하이브가 더 세다, 카카오 하이브가 먹고 있는 엔터 지분이 대한민국 50%가 넘어간다, 이런 통계들 많이 나오죠. 사실입니다. 이제 3대 기획사가 아니라 2대 레이블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죠. 자, 하지만 말이죠, 아직까지는 저는 3대 기획사가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대형 회사의 레이블 제도에서 나오는 단점들도 분명히 확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마 어디에서도 들으실 수 없을 겁니다. 카카오 하이브 같은 대형 기획사들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단점, 대형 레이블에 들어가서 아이돌이 피해를 본 경우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뿅. 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바로 아이돌들이 회사 정치질에 휘말렸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사내 정치 어딜 가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대형 회사들의 레이블 제도, 여기서는 그런 사태에 휩쓸리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면 원래 있던 대표님들이랑 직원들, 이런 분들이랑 대기업에서 내려보내는 직원들, 이게 딱 구분이 지어져 버리거든요. 우리는 하이브 직통인데, 카카오 직통인데, 이런 파벌이 생기고, 원래 레이블에 들어가기 전부터 아이돌을 제작하시던 분들은 얘네들 우리가 다 키웠는데 왜 너네가 와서 우리한테 이리라 저래라 하냐, 이러면서 파벌이 무조건 생겨나게 됩니다. 이 파벌 싸움이 극단적으로 가면 말이죠, 회사가 마비가 됩니다. 정말입니다. 엔터 쪽은 특히나 사람과 사람의 연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작곡가가 곡을 뽑아야 A&R이 그걸 정리를 해두고, 거기서 정리가 되어야 안무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야 또 프로듀서가 디렉팅을 하고, 그게 돼야 뮤비 제작에 들어가고, 제작 단계가 와야 마케팅 팀도 뛰어다닐 수 있고, 이게 단 하나도 연계가 되어 있지 않는 곳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파벌이 갈라져서 컴백을 못하게 되는 경우, 아이돌이 강제 휴식기를 가지게 되는 경우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한 중소회사에서 아이돌 하나를 제작을 했어요. 같이 굶어가면서 하루도 안 쉬고 직원들 야근하고, 아이돌들 직원 야근할 때 옆에서 연습하고, 새벽 2, 3시에 같이 퇴근하고, 이러면서 중소엔터가 한 아이돌을 열심히 만들어서 띄웠습니다. 이제 막 수입이 짭짤하게 나와요. 음반도 잘 팔리고 어느 정도 자리도 잡힌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회사 내부 직원들은 다 가족입니다. 끈끈합니다. 아이돌하고도 다 친하게 지내고, 아이돌들도 우리 만들어주신 분들이라며 서로 존중하고 이미 한 팀이 되었어요. 팀 아이유 같이 그렇게 끈끈한 사이가 된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대기업 레이블에서 제안이 와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 아이돌들 이제 사이즈도 나오는데 레이블 하면 더 잘 될 거다, 얼마나 밀어주겠냐, 우리는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다, 이러면서 레이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업은 결국 전문 경영이라는 걸 하게 되죠. 어느 정도 사이즈도 나오고 인기도 있는 몇 년 안 된 신생 회사가 레이블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걸 할까요? 원래 있던 레이블 회사랑 자꾸 붙이려고 합니다. 명분은 이거죠. 우리가 레이블로 오래오래 데리고 있었던 회사가 하나 있다. 그분들은 예전에 잘 나가던 아이돌들 많이 제작했고 엔터판에서 굉장히 경험도 많고 빠삭한 회사다. 지금은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들이 많이 없는 회사니까 너네는 그 잘 나가는 아이돌이랑 어린 회사를 가지고 있고, 한 회사는 베테랑들이 많으니까 너네 두 회사를 합쳐봐라, 이러면서 합쳐버리는 거예요. 이미 레이블에 들어간 이상 그렇게 해도 못 막죠. 그래서 두 회사가 합쳐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베테랑 회사와 잘 나가는 아이돌을 보유한 신생 회사, 이 두 회사가 합쳐지면 베테랑들은 경험을 전수해주고 신생 회사는 패기로 치고 나가고, 이러면서 최고의 효율이 나오게 될까요? 그건 그저 유토피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 대표가 2명이 되어버리잖아요. 베테랑 회사 대표는 원래 있던 사람들한테 무슨 일을 해도 니들이 짬이 없어서 뭘 몰라서 그런 거다, 내가 이 바닥에서 만든
만든 아이돌이 몇 명이고 경력이 몇 년인데 이런 식의 태도로 나오게 되고요. 원래 이 아이돌을 만들었던 분들은 그래서 지금 니들이 누구 데리고 있는데 지금은 너네 잘 나가는 아이돌 없지 않느냐, 잘 나가는 아이돌 없어서 우리 회사랑 합병해놓고 왜 여기 와서 라떼이즈 홀스 하고 있냐 이러면서 진짜 싸워요. 막 파벌이 생기고 팀워크가 쩍쩍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회사가 합쳐졌으니까 회사 사이즈도 좀 커지고 대형 기업에서 지원도 나오고 하니까 직원도 더 뽑고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럼 새 직원들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 어느 대표에 붙을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직원들은 이미 파벌이 갈려서 동인 서인으로 나뉘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피땀 흘려서 만든 열정 가득한 분들, 원래 가족처럼 묶여있던 팀워크 그런 거 다 와장창이 나버리는 거예요. 중간에서 아이돌들은 고통을 받아요. 그게 다 보이고 예전 같지 않다는 거 느껴지거든요. 스트레스가 서로 만땅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원래 있던 그 팀 아이유처럼 한 몸으로 움직이던 직원들 30명이 한꺼번에 다 나가버렸습니다. 한 명 빼고 다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30명이 뭐 그냥 마케팅팀이나 신인개발부 이런 식으로 다시 뽑으면 되는 사람들이냐? 아니죠. 중소기업에 있던 사람들 30명이 나갔으면 다 나간 거거든요. 제작자들도 다 들어있는 거죠. A&R도 들어있고 디렉터, 프로듀서 이런 분들까지 다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나간 거예요. 그야말로 원래 이 아이돌을 제작하고 키웠던 누구보다 이 친구들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가버린 겁니다. 사내 정치가 싫기도 했고 회사에서 원래 있던 팀을 자꾸 무시하고 이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회사로 들어간 거죠. 이게 이미 뭣도 없는 회사에서 잘 나가는 아이돌까지 키워본 엔터 직원들은요, 이직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엔터는 늘 인력난이에요. 특히나 경험 있고 능력 있는 젊은 제작자들이다 이직하는데 한 달도 안 걸립니다. 그렇게 원년 멤버가 전원 퇴사를 해버리고 회사는 비상이 걸렸죠. 당장에 컴백 앨범 제작에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회사를 굴리던 직원들이 아무도 남지 않아버린 거예요. 급한 대로 대형 레이블 소속이다 보니까 외부 업체들을 지원을 받아서 제작에 들어갔는데 결국에 앨범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정규 앨범을 만들지 못하고 디지털 싱글만 하나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이미 아티스트는 피해를 볼 대로 다 받고 팬들은 갑자기 활동이 멈춰지고 1년을 기다렸는데 앨범은 안 나오고 디지털 싱글 하나 덜렁 내놓고 반쯤 휴식기를 가져버리게 되는 거죠. 원래 스케줄상으로는 앨범이 나오고 다 활동이 결정이 났던 건데 이런 내부 사정이 겹치면서 강제 휴식기가 생겨버리고 1년에 한 번 활동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커지니까 책임자 중 한 명이 그냥 총대 메고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그냥 평소에 좀 불평불만 나오는 고위직 한 명 책임 물어서 보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피해본 아티스트와 팬들은 그냥 붕 뜨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형 레이블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원래 우리 회사를 어느 정도 키우고 사이즈가 나와야 레이블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레이블에 들어가는 게 꼭 좋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뿅. 그리고 이런 대형 레이블 시스템의 단점은 또 있습니다. 최종 책임자, 결정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맨날 한국에 없습니다. 서로서로 소통이 안 돼요. 한국에 없으니까. 회사에 출근을 안 하니까. 자, 엔터만큼 빨리빨리 결정하고 진행하고 약간 사업을 하는 야수의 감각 같은 게 필요한 분야도 또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느리고 결정권자는 해외에 계속 있고 이러니까 답답하게 굴러가고 느리게 결정이 납니다. 어느 식이냐면 만약에 아이돌 연습생을 뽑아요. 아니면 회사 직원을 뽑아요.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다 있죠. 제가 오디션 쪽으로 늘 설명을 하는데 1차, 2차는 내부 직원들이 기본적인 소양, 노래, 춤, 외적인 거 이런 거 다 컨펌을 하고 보고서를 올려서 3차 때 최종 결정권자들이 와서 면접을 보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1차, 2차 다 해서 보고서를 올렸는데 최종 결정권자들이 해외에 있어요. 3차 오디션을 보러 갔더니 아니면 최종 면접을 보러 갔더니 노트북 하나가 딸랑 펼쳐져 있고 거기서 최종 결정권자가 줌으로 최종 면접을 봐요. 3차를 화상통화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나 노래 이런 거 이미 1차, 2차에서 다 하고 보고서가 올라갔는데 1차 때 했던 노래 또 불러보라고 하고 춤 또 춰보라고 하고 2차 때 심층 면접에서 했던 질문 똑같은 거 또 물어보고 결국에 보고서는 올라갔는데 해외에서 결정권자들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봤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1차, 2차에서 했던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직원 면접이나 아이돌 오디션들 이런 것들은 회사의 앞날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마저 이렇게 굴러가면 다른 결정들은 얼마나 소통이 느리게 굴러가고 있을지 안 봐도 비디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저는 대형 3사, SMYG, JYP 이런 곳들이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조금 더 갖추어지던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뿅.
자, 제가 늘 오디션 준비하는 아이들, 어머니분들이나 가족분들 이런 분들에게 상담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때 우리 아이가 뭐 어디에 붙었는데 보내도 괜찮을까요? 가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늘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어머니, 회사의 성향과 아이의 성향이 맞는지 그거부터 알아보세요. 하이브에 들어가서도 SM에 들어가서도 싫다고 나와서 중소 들어가는 친구들 많다고 말이죠. 내가 어느 회사랑 잘 맞을지, 중소랑 내가 잘 맞으면 그게 최고의 회사인 거고, 나를 최고의 아이돌로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라고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전소연이 SM에 들어갔으면 지금처럼 잘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의 단점이 있고 중소는 중소 나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론 엔터계 양아치들이 없어지는 게 제일 먼저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이런 양아치들의 사례 때문에 대기업 중소가 급이 더 벌어져 버리고 대기업 아니면 안 간다 하는 여론이 생겨나는 거 조금 아쉬울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랑 잘 맞는 회사를 만나면 뭣도 없는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아이유처럼 걸어다니는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대형에 들어가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고 힘들어하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